반갑습니다. 원래 조금 분석을 하다가 킬려 했는데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헐시티부터 지금 오늘 그 헤라클레스까지 32경기거든요. 오늘 공개하는 거는 챔피언십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조합이랑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주 축구가 너무 생각 외로 이거 그냥 나중에 해외 축구 끝날 때까지는 해외 축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 호주 축구는 이제 아예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국축 일축이 없고 MLS도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해서 당분간은 해축이 없지도 않고 해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시티 소환지 뭐 요거 두 개를 적었는데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헐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상성에서도 뭐 막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고 스완지 상대로. 그리고 스완지가 요새 좀 성적이 좋아요. 지난번 썬더랜드전 역전패 당했지만 최근 4경기 무패도 했었고, 그리고 득점이 워낙 좋습니다. 최근에 뭐 3골 먹혀도 2골 넣고 4골 먹혀도 3골 넣고 기본적으로 막 2골 이상씩도 넣기 때문에 지금 헐시티 지금 언제냐, 얘네가 퀸즈파크 원정 10월이니까 지금 2달 반 정도 됐죠. 승리가 없습니다. 무승부도 초반에만 많다가 지금 거의 패고, 그나마 지난번에 이제 코번트리 원정에서 득점 먼저 했지만 2대1로 졌고, 그래서 요거는 스완지 프레임 받으면 스완지 가야죠. 뭐 헐시티가 뭐 10몇 경기 만에 승리할 거다라고 헐시티를 가기에는 스완지 흐름이 너무 좋다. 그렇게 보면 되고, 포츠머스 코번트리도 코번트리가 지난번에 역전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뭐 최근에 썬더랜드 원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러 원정에서도 잡았던 팀이고, 홈에서는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뭐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닌데, 이 포츠머스도 은근히 최근 홈 성적이 좋고, 최근 노리치전 비겼거나 뭐 2경기 0대 0대0 0대4로 이제 득점이 없긴 하지만 홈이라서 포츠머스도 홈이면, 그리고 포츠머스 홈이나 이제 원정의 코번트리나 성적이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홈이라서 홈프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번트리 쪽에 공격에 이제 하지라이트, 얘가 이제 지금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는데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프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웬즈하고 스토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9위, 스토크하고 딱 2배 차인데, 뭐 득실은 사실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두 팀이. 그리고 셰필드 웬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스토크 원정 성적 생각하면은 아무리 홈 성적이 안 좋더라도 스토크 원정보단 낫다. 그리고 뭐 큰 부상이 없습니다. 셰필드 웬즈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스토크는 공격에 이제 밀리언 마누프, 거의 20, 지금 얘네가 20 몇 경기지? 20 거의 많은 데는 2경기도 했고, 어쨌든 21경기 중에 20경기 나온 거니까 거의 풀로 뛰었는데 부상으로 못 나온 게 조금 타격이죠. 조금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일단은 상성에서는 두 팀이 무가 많았다. 그래서 이 뭐 예전 전적부터 최근 전적까지 거의 뭐 반반이라 보면 됩니다. 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옥스퍼드전 3대1로 이긴 게, 제가 이게 마지막 무였거든요. 지난번 3무를 이제 순서대로 안 가고 이번엔 순서대로 갈 겁니다. 괜히 막 교차로 했다가 마지막 옥스퍼드가 이제 3대1로 져서, 어쨌든 셰필드도 최근에 보면 원정에서 3연승인데 홈에서는 3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원정보다는 홈이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고, 스토크도 지금 7경기째 승리 없고, 얘네가 지난번에 카디프전을 비기면서 3연패는 끊어냈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최근에 뭐 연패 중이라, 어쨌든 셰필드가 지난번 이겼기 때문에
연승을 할 것 같진 않다. 전 오히려 지금 셰필드 웬즈 쪽으로 그 배당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스토크에 뭐 그 공격진 한 명 부상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뭔가 느낌이 스토크가 오랜만에 이길 것 같아요. 득점이 좀 그래도 스토크도 최근에 득점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홈의 셰필드 웬즈 생각하면은 뭐 완벽하게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최근 0대1, 1대1, 1대1, 뭐 2대0, 0대0, 0대2. 와포드전 빼면은 의외로 홈에서 언더가 많아요. 그래서 뭐 비기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스토크 프렌 봅니다. 오늘 일단은 출발들이 다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배당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두 팀이 원래 무도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세 경기 다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시 반 마지막 경기죠. 에스턴 빌라 대 이제 맨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하고 승점이 2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맨시티가 그동안 깎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에스턴도 홈에서 딱 1패만 했던 상황이라서 맨시티의 원정이 불안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에스턴이 큰 부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맨시티의 그 주전 키퍼가 이제 부상이었나요? 지금도 한 좀 반반이긴 해요. 완전 부상은 아닌데 뭐 회복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후벤 디아스 부상이고. 근데 맨시티도 공격 쪽은 거의 다 나오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지난번에 홈에서 진 게 좀 크지 않았나. 뭐 토트넘전 진 거, 뭐 불의의 일격을 당했고 그때 원정 4연패 중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최근에 뭐 노팅엄도 잡고 뭐 팰리스전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다시 또 흐름이 뭔가 좀 끊겼습니다. 유벤전도 0대2로 지고 홈에서 1대0으로 이기다가 맨시티가 이기다 지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거든요. 근데 요새 페노르트전도 3대0에서 3대3. 그래서 이 경기는 갈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어찌 보면 에스턴 빌라가 최근에 또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는 1대0으로 이겼고 그 전에 1대1. 지더라도 1대2 승부가 많았어가지고 이거 지금의 맨시티면은 에스턴 상대하기 좀 빡셉니다. 그리고 에스턴도 뭐 챔스에서 성적이 워낙 좋긴 하지만 지금 리그에서는 살짝 좀 주춤하고 이제 했던 상황인데 그나마 홈에서는 어찌어찌 안 졌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는 4연패인데 홈의 에스턴은 다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에스턴 2프랭 가자니 배당이 너무 적긴 합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가야겠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언오버는 별로 갈 경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에스턴이 홈에서 웬만하면 잘 안 지기 때문에 맨시티 골 많이 못 넣으면은 1대1로 비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에스턴 프랭 가자니 뭔가 맨시티가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챔스 포함해서. 리그에서는 2경기째 승리 없고 여전히 원정 4경기. 최근에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경기 1무 6패입니다. 원정. 그래서 원정의 에스턴 맨시티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에스턴 프렌 가야 되는데 뭔가 가기 좀 빡셉니다. 이 경기.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 프렌을 보면 되는데 오늘은 굳이 막 낮은 배당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보다 애매하고 차라리 이 경기는 그냥 뭐 프렌이든 뭐 언어버든 뭐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무를 찍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무 또는 패스로 가겠습니다. 무 찍거나 건너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일단 앞에 4경기 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경기들 쭉 보겠습니다. 자, 헤타페하고 마요르카. 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보다 순위가 좀 낮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헤타페 뭐 득실도 당연히 마요르카보다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실점이 적어서 득실 차이가 똑같습니다. -3. 그리고 홈의 헤타페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2무 6패지만 홈에서는 3승 5무 1패 강합니다. 그리고 실점도 적고 그래서 마요르카도
이 원정에서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일단 홈에 헤타페면은 그래도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좀 빡세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헤타페가 홈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잘 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홈 경기를 지긴 했지만 그리고 크게 최근 부상이 없습니다. 헤타페 다 장기 부상. 어,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이제 무리키의 퇴장과 경고 누적 그리고 또 미드필더의 부상까지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으로 치면 최근에 이제 뭐 퇴장이라든가 부상이 있어서 헤타페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은 헤타페가 낫고 지난번 AT전도 1대0 아쉽게 졌고 그리고 여전히 홈에서 지금 지로나한테 한번 진 거 빼고는 헤타페는 원정에서도 쉽게 안 졌던 팀이에요. 바르샤도 한 골차. 그래서 이 아까 뭐 득점이 좀 부족하지만 실점이 적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지난번에 퇴장 당하고도 이겼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보는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의 마요르카면 헤타페가 지금 몇 경기야? 20경기 중에 최근 20경기 중에 19경기가 언더거든요. 이러면은 뭐 거의 언더 봐야죠, 이 경기. 그래서 언더 배당이 1.2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전 언오버가 3배를 받은 건 거의 처음인가? 언오버가 3.1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있었나? 2점 거의 후반대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3.1배는 진짜 경악할 만큼 배당이 엄청 높네요. 이런 거 굳이 언더 갈 필요 없습니다. 확률 높아도. 19경기 20경기 중에 19경기 언더라고 하더라도 헤타페가 뭐 다 0대0 아니면 득점력이 뭐 한 자릿수라서 득점이 아예 없던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헤타페가 최근에 바야돌리드도 2골 넣었고 에스파뇰전도 1골 넣었고 그리고 1대1 무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마요르카가 조금만 선방해줘서 1골 정도 넣든가 아니면 원정에서 바야돌리드나 베티스, 라스팔마스처럼 다득점으로 이기면은 전 이거 오히려 3.1배 오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작정하고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거 이런 기회 또 언제 오겠습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절호의 기회다. 이거 한번 노려볼 기회다. 그래서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헤타페가 너무 언더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려면은 마요르카도 원정 득점력이 완전 저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요르카 아시겠지만 원정에서 득점력이 많을 때는 많아요. 뭐 2골, 3골도 넣고. 뭐 물론 언더가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긴 한데 저는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고 굳이 노린다면은 오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승패로 보면은 그래도 헤타페 승무에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배당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승무하고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적진 않고 그냥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헤타페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아서 마요르카 이제 무리키 퇴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헤타페 승무 사이드로 보고 5번은 3배 이상짜리 묶는 뭐 고배당 라인에 예를 들면 무핸디무에 섞을 때 슬쩍 낑겨 넣을 수 있다. 요런 느낌으로 가야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토리노하고 볼로냐. 요 경기는 제가 이제 봤던 경기인데 무가 좀 유력하긴 해요. 왜냐면 볼로냐가 최근에 워낙 잘하고 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 때문에. 자, 그래서 토리노하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볼로냐가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어요. 라치오전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는 뭐 챔스에서는 성적이 워낙 안 좋긴 한데 단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근데 리그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볼로냐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도 살짝 밀리고, 그리고 볼로냐가 패배가 워낙 적고 무가 좀 있는 편이라 얘네 홈에 무패고 원정에서도 두 번밖에 안 져서. 그런데 토리노도 어쨌든 뭐 경고 누적 한 명 있긴 합니다, 수비 쪽에. 예. 그리고 공격은 장기 부상자. 그리고 볼로냐 쪽도 보면은 공격에 부상 한 명이 있어서 일단 토리노가 지난번에 엠폴리전을 이겼고 얘네도 언더가 지금 한 8경기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더라도 쉽게 안 진다. 나폴리 피오렌티나전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볼로냐가 잘하기는 하지만 원정이라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 토리노 쉽지 않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둘 다 토리노가 뭐 언더가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언더를 보진 않습니다. 왜냐, 볼로냐도 최근에 오버도 좀 많이 났었고 해서 요거 좀 언더 배당도 헤타페보다는 살짝 높긴 하지만 별로 생각이 없고, 그냥 갈 거면은 요거 무 가거나. 그렇다고 토리노 프렘 보기에는 볼로냐의 그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배당을 낮게 해서 갈 필요는 없다 보고 고배당으로 한 무 정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챔피언십 말고 딱 앞에 10경기만 공개를 하죠. 요렇게 헐시트부터 몇 경기지? 브레멘까지. 이것도 무또는 아니다. 잠깐만요. 웨스턴 맨시티는 확실히 패스하려다가 무를 본 경기라서 요거는 그냥 무 볼게요. 무. 패스 정도는 아니고. 무승부 중에서도 이제 그 좋아 보이는 거 안 좋아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슈투트하고 장크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상성 슈투트가 홈에서 장크트 상대로 전승이에요. 전승. 몇 경기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토리노가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최근 무패입니다. 무패. 3승 2무. 그래서 아마 딱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슈투트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걸프컵이나 이제 아세안 그 선수권 대회는 아까 일부 방송 때 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없는 겁니다. 자, 슈투트 장크트. 뭐 슈투트가 당연히 득실도 좋고 성적도 좋고 홈에서 성적도 아주 좋고 장크트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슈투트의 이제 문제는 공격이 아직도 장기 부상자들이 좀 많이 있다는 점. 뭐 운다보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도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긴 한데 뭐 장크트는 확실히 결장 부분에서는 그래도 슈투트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슈투트가 홈에서 워낙 잘하고 얘네가 지난번에 하이덴하임전도 3골, 최근에 뭐 영보이즈 5골 해서 물론 이제 막 생각 외로 실점이 많거나 아니면 이겨야 될 경기도 못 이기거나 힘겹게 이겼던 경기들이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리그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최근 뭐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무패, 리그만 보더라도 이제 3승 1무, 뭐 브레멘 원정에 2실점에서 2대2 비겼던 점, 뭐 중간중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크트 정도면 잡아줘야 된다. 지난번 홈에서 브레멘한테도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슈투트 승 봅니다. 다만 이제 마엔을 볼 건지 그게 좀 고민인데, 이거 원래 분석 안 할 때는 핸디무 쪽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슈투트가 오버가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지난번 하이덴하임도 3골 넣고, 근데 장크트가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얘네가 강팀하고 할 때 은근히 홈에서 라이프치히랑 비기고
그리고 원정에서 도르트문트 1대2. 그리고 레버쿠젠도 1대2. 강팀 상대로 뭐 의외로 미넨전도 홈에서 0대1. 막 4대0, 5대0으로 졌던 기억이 강팀 상대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그 마엔을 봐야 될지. 왜냐면 슈투트도 워낙 이제 무실점이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얘네 무실점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히거든요. 그래서 한 골이라도 실점했을 때는 마엔이 뜨려면 3골 이상 넣어야 돼요. 물론 최근의 득점력으로 봤을 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크트의 지금 잠깐만요. 원정의 득점력 8득점. 슈투트가 홈에서 18득점 하고 있으니까 11골을 실점하고 있고. 근데 실점률로 보면 장크트가 실점이 더 적긴 하거든요. 득점에서 많이 차이 나지. 그래서 요거는 슈투트 승 보고 근데 보험전 2대0으로 이겼던 기억이 있어서 슈투트가 일단 슈투트 승 보고 마엔 쪽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마엔이 2배라 왜냐면 슈투트 승이 좀 배당이 낮거나 그랬으면은 조금 빡셌을 텐데 2배가 넘기 때문에 지난번 하이덴하임 뭐 3골도 있고 해서 한 번은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마엔 쪽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면 원정에서도 지난번 점유율이나 슈팅이 많이 좋았거든요. 고민을 해보겠다. 자, 그 다음에 프랑크하고 마인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좀 빡세죠. 프랑크 입장에서. 왜냐면 마인츠가 뭐 지금 성적도 괜찮고 그리고 프랑크가 홈에서 무패입니다. 무패인 팀이 몇 팀 안 돼요. 도르트문트, 미넨, 프랑크 4승 2무인데 마인츠가 원정 성적이 워낙 좋아요. 홈보다 더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프랑크는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는데 마인츠는 공격의 부재가 좀 커요. 이 선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버카르트? 여긴 또 이름이 뭐 부카르트라고 되어 있긴 한데 10골이 2엇입니다. 경기도 거의 풀로 뛴 것 같아요. 근데 근육 부상으로 이제 빠지면 물론 이재성이 지난번 뮌헨전에 이제 이길 때 많은 이 관여를 했지만 나머지 공격수 한 명도 지금 부상으로 한두 경기 못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서 이게 홈에서 강한 프랑크라서 마인츠가 뭐 지난번 뮌헨전을 이기긴 했지만 지난 볼프스전 생각해야 됩니다. 볼프스전도 2대1로 이기다 4대3으로 역전 당했고 그것도 비길 뻔한 거 아마 추가 시간에 먹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마인츠는 뭐 당연히 그 전에 원정에서도 잘했고 뭐 홈에 약하다 했지만 요새 홈에서 도르트문트도 잡고 뮌헨까지 잡으면서 홈에서도 3연승이라 기세는 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프랑크의 홈의 무패 그리고 프랑크도 최근에 리옹 원정이나 라이프치히전에서 지긴 했지만 다 득점을 했고 오늘 지면은 3연패 5경기 승리 없는 거거든요. 물론 리그로 치면은 연패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예전에 미넨하고 3대3 비겼던 전적이라든가 최근에 아우쿠스 2대2까지 생각하면은 요거 지금 흐름 때문에 마인츠 쪽으로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버 봅니다. 이거 오버 안 가면 뭘 가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 마인츠의 최근 득점력으로 봤을 땐 최근 최소 2골이거든요. 5경기 동안 도르트문트 3골, 홀슈타인 3골, 호펜하임 2골, 볼프스 3골, 뮌헨 2골이기 때문에 프랑크가 뭐 지더라도 1골, 뭐 마인츠도 또 지더라도 1골, 뭐 1대1 스코어보다는 그래도 다득점 스코어로 나올 것 같아서 오버 봅니다. 오버. 그리고 프랑크가 마인츠 상대로 홈에서 상당히 좀 강합니다. 최근에 3연승 중이라 내심 이거 프랑크 승을 가고 싶은데 마인츠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게 이게 배당 측면으로 보면 무가 딱 좋긴 하거든요. 무 가야 배당도 높고 프랑크도 홈의 무패를 지키면서 마인츠도
원정이라 뭐 연승까진 못하는 그림으로 가야 딱 좋은데, 이게 프랑크도 오버가 많고 마인츠도 최근에 오버가 많다 보니까 일단 오버 보고 무승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배당으로 갈 거면 무, 확률적으로 갈 거면 오버, 요렇게 갈게요. 원래 무승부하고 오버 같이 보기가 힘든데 다득점 무승부를 노린다, 요런 얘기입니다. 뭐 오버 안 뜨고 이제 무승부 뭐 1대1로 끝날 수도 있어. 그렇게 보고. 자, 그다음 호펜하임하고 메넨글라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는 또 순위가 거의 딱 중위권 아닌가? 중하위권이네. 일단 메넨글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뭐 이 홈 원정 성적이 좀 많이 나는 팀이 메넨글라거든요. 홈에서 3인데 원정에서는 중하위권입니다. 그리고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1승이 없지만 그래도 홈에서 3승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홈이 좋은데, 일단 마리우스 불터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뭐 그거 빼고는 최근 부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장기 부상이라서. 여긴 그래도 크라바니치가 있기 때문에 뭐 저 누구도 있고 그 아담을로제크도 있고 해서 일단 불안한 건 홈이 아니라 원정이라는 점. 홈에서는 최근에 한 6경기 무패예요. 5승 1무. 근데 원정에서는 보험전 이후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제 12월 말이면 이긴 적이 없습니다. 6경기 2무 4패. 그래서 물론 골은 넣는데 마인츠전도 비기고 뭐 라이프치 비기고 프라이전도 지긴 했지만 한 골 넣고 득점은 그래도 나름 좀 잘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기님. 어제는 그냥 말아먹었다. 무라도 됐어야 했는데 막판 극장골로 안 되고 말레이시아 배당이 적어도 2프랭 갔어야 했나. 골이 한 골도 안 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 진짜. 호주에서 너무 터져서 그런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무라도 건졌어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좀 잘 골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호펜하임 입장에서 보면은 원정의 메넨글라라 해볼만 한데, 호펜하임도 최근에 6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그래서 리그로 보면은 그래도 3경기. 왜냐면 라이프치히도 4대3으로 역전했던 적이 있고, 최근 프라이라든가 도르트문트전도 이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이게 메넨글라가 또 쉽지 않은 팀이라 호펜하임이 7경기 만에 승리를 할 수 있을런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네 이게. 이거 오버 가기에는 또 3.5거든요. 뭐 가끔씩 오버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호펜하임이. 홈에서 득점을 많이 해서. 근데 메넨글라도 사실 지금 홈에서 득점력이 좋지 원정에서 다득점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간다? 언더 봅니다. 언더를 보면서 호펜 승무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일단 사실 최근에 4대3으로 이긴 적도 있고 홈에서 반반이거든요. 언더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게 무승부가 좀 땡기긴 하는데, 오늘 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맨시티를 그냥 건너뛸까 이거 그냥. 쉽지 않아 보이는 맨시티라서 맨시티를 건너뛰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호펜하임 요거 언더 보면서 잠깐만요. 메넨글라가 부상이 크게 없단 말이죠. 언더 보면서 이거 무 같이 볼게요. 이거 그래야 될 것 같아. 뭐 무승부 본다고 메넨글라 프랭 가기에는 메넨글라 원정 성적이 좀 그렇고, 호펜하임도 살짝 요새 좀 빡세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무 보면서 오버 언더가 좀 갈렸습니다.
고배당 갈 거면 무 노려야죠. 언더는 사실 이게 다득점 무승부도 둘 다 가능한 팀이라서 일단 저는 무승부를 좀 더 선호하겠습니다. 원래 언더를 1순위로 보려 했는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1.4밖에 안 되네. 일단 언더를 좀 빼야 될 것 같아. 무를 보겠습니다. 무를 보고 살짝 수정을 하고 그렇게 가고, 프랑크 마인츠도 일단 무로 체크를 하고 갈게요. 5번은 오버 조합들이 생기면은 한번 따로 가든지 해야지. 차라리 오늘 고배당을 노리는 게 낫겠다. 브레멘하고 유니온 베를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브레멘하고 유니온 베를린도 순위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지금 브레멘이 6승 3무 3패. 그러니까 유니온 베를린이 득점에서 많이 밀리는데 얘네도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득실 차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브레멘이 원정에서 미넨 다음으로 성적이 좋아서 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홈에 강한 유니온 베를린이 오늘 원정팀이고 원정에서 강한 브레멘이 홈팀이라서 엇갈렸어. 그러니까 홈에서 브레멘 성적 안 좋고 원정 유니온 베를린 성적 안 좋습니다. 둘 다 포지션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일단 보면은 공격에 일단은 부상들이 몇 명 있고, 브레멘 같은 경우 수비도 한 명 있고 미드필더도, 근데 경기 못 나온 지는 한 3, 4경기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고, 지금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원래 리그 초반만 해도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실점도 적고. 근데 그 아르미니아 그 빌레펠트 원정 그 컵 대회 이후에 뭐 그 전에 프랑크 비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지는 시점으로 해서 아직 승리가 없어요. 지금 2무 5패. 예.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슈투트 한 골차, 뭐 레버쿠젠 한 골차, 볼프스 한 골차, 뮌헨전 빼면은 사실 한 골차 승부가 많은데 그래도 요즘 폼이 좀 안 좋고, 의외로 그 반대로 브레멘은 아까 뭐 홈 성적이 안 좋다 했지만 최근에 슈투트랑 홈에서 비기고, 뭐 다름슈타트 컵 대회, 보움 장크트, 뭐 사실 순위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무실점으로 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3연승 4경기 무패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브레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브레멘 마인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유니온 베를린이 실점이 적다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들 보면은 한 골차 승부가 은근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브레멘이 장크트나 보움을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장크트 보움은 아시겠지만 보움은 지금 꼴찌예요. 그리고 장크트도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걔네하고는 실점률이 좀 차이 납니다. 특히 보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니온 베를린이 최근에 좀 아쉽게 이제 승리가 없긴 하지만 상성에서도 오히려 유니온이 좀 더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뭔가 브레멘이 3연승까지 할 것 같진 않아요. 리그. 지금 리그로 치면은 2연승 중이거든요. 홈에서도 뭐 레버쿠젠이랑도 비기고 슈투트랑도 비기고 뭐 홀슈타인도 잡고 해서 나름 좋긴 해요. 브레멘이. 흐름상은 브레멘인 건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그렇다고 유니온 베를린 유니온 베를린 보니까 수비에 경구 누적 한 명이 있고 정우영이 부상이네. 정우영이 의외로 팀 내 2골이거든요. 얘네는 가장 골 많이 넣은 선수가 3골밖에 안 돼요. 득점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근데 정우영이 빠지는 건 좀 타격이 있는데. 이러면 생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 승무로 갑시다. 브레멘. 한 6대4 정도로 보겠습니다. 6대4. 이렇게 하면은 10경기가 딱 끝났죠. 이 에스턴 그 경기까지 포함해서 맞죠? 6.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홀슈타인부터는 그냥 조합이랑 같이 나간다는 점 참고하세요. 홀슈타인부터는 그냥 이제 멘트로 가겠습니다. 자, 홀슈타인하고 아우크스 가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은 돈이 안 드니까. 자, 일단 전적이 많이 없어서 전적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에 있는데 1승밖에 못했거든요. 그리고 득점도 살짝 밀리는데 실점이 아우크보다 훨씬 많고, 그렇다고 홈 성적이 좋냐?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1승밖에 없어서. 근데 그나마 하나 이제 기대 볼 거는 어, 아우크가 홈에 비해 원정이 너무 안 좋다. 홈에서 4승 2무 2패로 잘하지만 원정 2무 4패입니다. 아우크가. 보험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아요. 17위. 그래서 홀슈타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아우크 원정이면. 뭐 수비랑 미드필더에 뭐 부상이 한 명씩 있긴 한데 아우크도 보면은 수비의 경고 누적. 근데 아우크는 그거밖에 없긴 하네. 그래서 홀슈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5연패. 얘네가 그렇다고 뭐 컵대회를 진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하위권 벗어나려면 오늘 어떻게든 연패를 끊어야 된다. 이기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기는 걸로도 어쨌든 연패를 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우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레버쿠젠한테 2대 0으로 졌고, 왜냐면 그 전에 나름 괜찮았거든요, 홈에서. 근데 최근에 프랑크 원정 2골, 뭐 볼프스 원정 1골로 비겼던 경기 생각하면은 홀슈타인이 이기긴 좀 힘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우크 배당이 상당히 좋거든요. 언어버는 사실 홀슈타인한테 달렸다 봅니다. 뭐 아우크가 다득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아우크가 원정에서 2득 이상을 한 적이 리그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홀슈타인이 골을 넣어줘야 오버가 나오는 그림이 생길 텐데, 홀슈타인의 최근 득점력으로 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버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우크 승무 봅니다. 아우크 승무. 승무는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승무까지만. 요것도 한 6대4 봅니다. 원래 보통 승무 보면은 예전에는 무승부를 많이 봤었는데 오히려 승무 보는 경기들이 무가 잘 안 나오고 승패로 갈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무가 많이 안 보이면은 무승부로 갈 수도 있고, 그 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번니 와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니는 뭐 아시겠지만 성적이 워낙 좋죠. 근데 와포드도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싸움인데, 번니가 뭐가 좋냐면 실점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에서 최소 실점팀 8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 뭐 득점은 다른 상위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딱 2번 졌습니다. 2번. 그리고 홈에서는 5승 5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포드도 8승 2무로 홈에서는 무패로 엄청 성적이 좋은데, 번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번니는 홈에서 무패지만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1등입니다. 6승 3무 2패로. 근데 와포드는 홈하고 원정 그 폭이 너무 크다. 원정에서 15위입니다. 그래서 홈에 무패지만 원정의 와포드는 사실 홈의 번니를 상대하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둘 다 이제 큰 결장이 없긴 한데, 일단 번니가 뭐 와포드 상대로 홈에서 전적이 뭐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2경기 연속 비겼기 때문에. 다만 이제 번니가 최근에 이제 미럴 원정에서 한 번 진 거 빼고는 진 적이 없어요. 왜냐 2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울버햄튼전 리그컵까지 하면 3번이죠. 3번. 그래서 최근에 미럴 이후에 지금 몇 경기야 이게? 8경기죠. 8경기. 8경기 5승 3무. 최근에 미들즈브라하고 더비카운한테 비기면서 좀 그랬지만 노리치 원정도 잡고 해서 얘네가 그 한 열 몇 경기 언더 나다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오버 났거든요. 제가 언더 갔다 이제 미끄러졌는데, 번니가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이제 와포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에 비해 원정이 안 좋다 했지만 하필 또 최근에 원정 2경기 무패입니다. 그래서 홈 원정 포함하면 얘네도 최근 6경기 3승 3무. 근데 확실히 원정이 좀 홈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죠. 왜냐면 뭐 리즈전 아니면 맨시티전,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생각보다 강팀들 상대로 이제 뭐 한 골 차로 선방하긴 했지만, 글쎄 번니? 근데 이게 번니 승을 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
이게 번니가 뭐 최근 더 오랫동안 무패를 하고 홈의 무패인 건 알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번니의 홈 무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와포드는 압도적으로 승이 많았던 8승 2무의 무패고 번니는 홈의 무패 팀인데 7위입니다. 7위. 무패인데 왜 승점이 7위지 할 수 있는데 무가 많아서 그래요. 무가 5승 5무라서 이게 안 그래도 와포드가 최근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번니의 1.5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그래서 저는 번니 승무 사이드 보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뭐 무승부를 노리든 아니면 이거 또 언더를 노려야 되나 이게 뭔가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막 퀸즈 0대 0이나 아니면 최근에 미들즈브로나 더비카운처럼 그때도 배당이 진짜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겼습니다. 그래서 와포드가 최근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득점으로 비길 수도 있어서 저는 번니 승무 사이드로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5대5로 봅니다. 5대5. 아까 뭐 6대4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아예 아싸리 그냥 무승부 노릴 거 아니면 건너뛰라. 원래라면 건너뛰는 게 맞긴 해요. 요거 건너뛸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딱히 정하지 못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 뭐였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승무까지 가긴 좀 그렇고 에스턴하고 같은 위치로 보겠습니다. 무 가든가 건너뛰든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카디프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고 득실도 별로 안 좋은데 득실을 거의 반대로 돌려도 안 될 만큼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훨씬 좋아요. 지금 1위거든요. 1위. 딱 2번 졌고 홈에서 9승 1무 원정에서 5승 3무 2패. 그래서 카디프는 뭐 홈에서 4승을 챙기긴 했지만 이게 지금 순위상으로 봐도 너무 차이 나고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좀 이제 분리하려면 결장자가 많아야 되는데 뭐 부상 지금 회복 중인 선수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부상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나머지는 뭐 한 경기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뭐 포함시킬 이유가 없고 그리고 카디프는 공격에 얘네도 부상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카디프가 또 홈에서 4연패 중이고 뭐 최근에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비기고 했지만 지금 7경기째 승리 없어요. 그래서 지금 셰필드가 최근에 좀 안 좋았다면 모르겠어요. 중간에 한번 연패를 했던 구간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브로미치 원정도 이기다가 비겼고 미럴 잘하잖아요.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근데 미럴 상대로 1대0 그리고 지난번 플리머스도 2대0 해서 최근에 얘네가 무패를 한 10경기 동안 하고 있습니다. 8승 2무. 그래서 이 경기는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봅니다. 배당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언오버는 잘 모르겠다. 언오버는 반반이라 그냥 건너뛰고 마헨 쪽을 건드리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카디프가 최근에 프레스턴, 퀸즈, 블랙번 상대로 다 마헨으로 졌기 때문에 물론 셰필드가 마헨으로 이겼던 경기는 대부분 홈이긴 합니다. 원정도 몇 번 있긴 하지만 근데 요거 봐서 좀 더 셰필드 승이 확실하게 보이면은 마헨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원정에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홈에서 카디프가 무가 없다 보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성에서도 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승으로만으로도 이게 배당이 높잖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굳이 뭐 욕심부려서 뭐 마인까지 갈 필요는 없다 보고 그 다음 리즈하고 옥스퍼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순위가 이제 아주 차이가 나는데 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그 옥스퍼드는 지금 22로 얘네도 득실 차이도 나고 순위 차이도 나고 리즈가 홈에서 1등입니다. 9승 1무 1패. 뭐 셰필드랑은 승점이 같긴 한데 득실 차이가 있고
옥스퍼드가 그나마 이제 승점이 다 홈에서 거의 챙긴 거라서 원정에서는 플리머스 다음으로 안 좋거든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2무 7패. 그래서 이 리즈 상대하기엔 좀 빡세다. 리즈도 원정이 살짝 불안하거든요. 홈에 비해. 지난번 프레스턴전도 비겼고, 그래서 제가 프레스턴 무를 갔었잖아요. 그 3무가 마지막에 에스파뇰을 안 가고 이제 옥스퍼드를 가서 틀렸던 건데, 홈은 다릅니다. 리즈. 홈에서는 한 골 넣은 경기가 거의 없어요. 넣었다 하면 2골 이상 넣기 때문에, 지난번 옥스퍼드 때문에 어쨌든 뭐 무승부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게 지난번 적중 안 됐다고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얘네 원정 성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4연패인데 실점도 많고, 그래서 뭐 중간에 한번 5연속 무승부 할 때 뭐 그때 살짝 뭐 강팀 상대로 비기기도 했지만, 지금의 리즈 상대하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뭐 그러려면 리즈 쪽에 이제 공격에 거의 뭐 결장자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결장자도 없어요. 공격 쪽에. 오히려 수비 쪽 한 명 빼고는 웬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즈 승 가야죠. 근데 배당이 너무 적다는 게 함정이다. 그래도 리즈 승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옥스퍼드의 최근 실점률 생각하면은 사실 갈 거면 마인부터 가야 된다 봅니다. 리즈 승 가려면은 뭐 한 다폴더 최소 5경기 이상 묶는 조합에 가야지, 뭐 2-3경기 가면서 리즈 승 데려가기에는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마인부터 시작하고, 저는 리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에서 한 골 넣은 적이 별로 없다 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이마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이마에 했던 경기들이 있긴 해요. 몇 경기. 뭐 루턴타운이나 플리머스, 아니면 예전에 코번트리. 근데 옥스퍼드도 이제 3대0으로 졌던 경기가 거의 없긴 합니다. 최근에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니면 미들즈브러 뭐 2대6. 근데 셰필드 웬즈한테 3골 먹힐 정도면 홈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마에는 좀 고배당으로 노려보는 측면으로 가겠다.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3.5 오버. 이게 딱 2배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가 한 골만 넣어주면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봅니다. 오버가. 그래서 이마엔을 갈지 오버를 갈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러하고 블랙번 가도록 할게요. 뭔가 빨라 보이는데 일부러 빠르게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좀 루즈해서. 자, 미러리 블랙번한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홈에서 잘 못 이겼고, 지금 미러의 성적을 보면은 딱 거의 중위권이거든요. 중위권 살짝 거의 중위권. 근데 블랙번이 5위고 둘 다 실점은 비슷한데 득점에서 블랙번이 살짝 앞섭니다. 그래서 승점 차이가 은근히 좀 있어요. 10점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미러리 그나마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다. 블랙번도 홈에서 좋은데 원정도 좋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일단 보면은 수비에 부상 한 명이 있는 것 같고, 미러는 블랙번은 수비 말고 크게 얘네도 그거 말고는 큰 부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미러리 한때 되게 잘 나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홈에서 뭐 리즈도 잡고 번니도 잡고, 그리고 이제 걔네가 이제 몇 경기였지? 한 9경기인가 무패할 때. 지금도 언더긴 해요. 얘네가 그 아까 어디였냐? 어디였더라? 번니만큼이나 언더가 많습니다. 번니보다 살짝 적긴 해요. 근데 번니는 지난 경기 오버가 났지만 얘네는 아직까지 언더 진행 중이거든요. 왜 언더가 많냐면 본인들이 이겨도 한 골 이상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1대0 승리가 굉장히 많았고, 4연승 할 때 비겨도 1대1, 대부분 1대1, 지면 또 0대1. 그러니까 골 먼저 먹히면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먼저 선제골 넣으면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뭐 먹히거나,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얘네가 한 몇 경기지? 한 13경기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13경기. 언더입니다. 언더. 그래서 이번에도 언더가 나올까? 그게 살짝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아무리 언더가 많다고 해도 저번에 번리가 오버 나온 것처럼 좀 가기가 좀 빡세긴 합니다. 최근 3경기 득점이 없긴 해요, 미러리. 그래서 예전에 9경기 무패였을 때의 흐름이 최근 3연패로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요새 성적이 안 좋다. 그리고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에서 강팀이었는데 최근에 원정 뭐 연승하면서 설마 3연승 하겠네 했는데 3연승 했고 4연승까지 했고 지난번 루턴타운전까지 이기겠냐 했지만 이겼고 그래서 지금 6연승입니다. 6연승 할 때 연승도 연승이지만 실점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카디프전. 그 얘긴 뭐냐? 지금 5경기째 무실점 중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5경기 다 언더입니다. 본인들이 1대0으로 이겼던 경기가 4경기. 지난번 루턴타운 2대0. 이러면 뭐다? 얘네도 언더가 많기 때문에 언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 언더 봐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전 언더보다 더 좋은 게 이게 지난번 번리처럼 언더 갔다가 오버 날 수도 있어서 좀 블랙번 프레임 봅니다. 지금 블랙번 흐름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뭐 결장자가 거의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6연승으로 좋은 게 아니고 실점이 없다는 게 전 되게 좋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러리 그렇다고 득점력이 많은 팀도 아닌데 지금 3경기째 득점 못 넣고 하니까 오히려 블랙번 프레임 보면서 전 뭐 미러리 4연패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상성에서도 블랙번이 좋고 그래서 오히려 역배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블랙번 그 실점 때문에 그러니까 미러리 먼저 선제골 내주면은 잘해야 비기는 정도니까 그러면 블랙번이 이길 확률이 높다 이거죠. 물론 항상 이제 축구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가정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길 이제 바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리머스하고 미들즈브로 갈게요. 오늘 이 경기가 제일 궁금하긴 하네. 미럴 블랙번이. 자, 일단 플리머스는 4연패. 6경기째 승리 없는데 일단 미들즈브로도 뭐 원정 성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패턴 읽기가 가장 어려운 팀이 미들즈브로였던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승점이 2배 차고 플리머스가 이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40골을 넘게 실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득점력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득점력도 19골로 공동 꼴찌예요. 공동 꼴찌. 그래서 미들즈브로하고 비교했을 때 다 밀리는데 딱 하나 좋은 거. 좋다기보다는 그나마 기대할 거. 홈의 플리머스 성적. 원정 2무 9패로 완전 최악인데 홈에선 그래도 16득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유일하게 플러스다. 그리고 4승 3무 2패이기 때문에 그나마 홈에서 좀 비벼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홈에 플리머스면은 최근에 뭐 4연패긴 하지만 그래도 4연패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확실히 최근에 좀 실점도 많고 그리고 미들즈브로도 최근 번리 원정에서도 비겼고 뭐 옥스퍼드 6득점 퀸즈 4득점 얘네가 득점 많을 때는 좀 많이 넣기 때문에 어쨌든 무득점 한 경기보다 득점은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미들즈브로 승은 배당 대비 별로고 오버 가든가 넘기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오버를 보는 이유는 잠깐만요. 근데 오버 가능성이 있을까? 미들즈브르가 잠깐만요. 원정에서 플리머스의 실점 보고 오버를 보는 거긴 한데 뭔가 4연패를 끊으면서 플리머스의 뭐 역배를 보기에는 흐름은 미들즈브르라. 안 되겠다 요건. 요거는 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연패를 하고 있어서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미들즈브로도 패턴을 읽기가 제가 볼 땐 저한테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건너뛰겠습니다.
정 가고 싶으면 뭐 핸디무를 근데 핸디무 노리기도 좀 애매해. 저는 그냥 건너뛸게요. 오늘 건너뛴 게 요거 하나 같은데. 예, 그다음 퀸즈하고 프레스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자를 안 봤구나. 플리머스 쪽이 일단은 공격 쪽에 몇 명 결정자가 있고 수비에도 있고 이러면 미들즈브로가 좀 유리하긴 하네. 미들즈브로가 거의 결정자가 크게 없으니까 이러면은 미들즈브로 쪽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원정이라 좀 건너뛸게요. 그리고 퀸즈 프레스턴도 보면은 상성이 반반이고 지금 봤을 때 일단 순위가 비슷하거든요. 득실도 같고 승점도 1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그리고 원정의 프레스턴이나 홈의 퀸즈나 뭐 승점 차이도 크게 없고 다만 이제 공격에 최근 부상도 있고 퀸즈가 프레스턴은 딱히 부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퀸즈 최근에 3승 3무 괜찮습니다. 2경기 연승할 동안 실점이 없었고 그리고 프레스턴도 지금 승리는 많이 없는데 무가 워낙 많은 팀이라 이 팀이 최근 리지전도 비겼잖아요. 그래서 4연속 무승부 이후에 카디프 이겼고 어쨌든 얘네도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까 무 보겠습니다. 요거 퀸즈는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보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썬더랜드하고 노리치. 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 얘네도 득실이 굉장히 좋고 노리치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은 오히려 노리치가 좋습니다. 근데 노리치의 단점이 실점이 거의 득점하고 비슷해요. 물론 플러스긴 하지만 실점이 32실점. 그래서 오히려 하위권 팀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다만 이제 노리치는 득점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썬더랜드가 홈의 무패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6승 3무. 그리고 노리치는 확실히 홈에서 좋은데 원정이 홈보다는 못하다. 그리고 썬더랜드의 부상은 여전합니다. 로메인 먼들이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거 외에는 그나마 그게 가장 최근이니까 부상이. 그리고 노리치도 미드필더의 출전 정지. 그리고 얘네도 조슈아 서전트가 아직도 부상 중이라. 근데 여기는 확실히 한 명한테 몰빵되긴 했어. 그 보르아 사인즈가 15골이라서 너무 몰빵되어 있긴 합니다. 그게 살짝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썬더랜드가 노리치 상대로 홈에서 뭐 전체적인 성적은 좋은데 뭐 최근에 뭐 압도하진 못한다고 보고 어쨌든 최근에 패배가 거의 없습니다. 썬더랜드가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유일하고 지난번 스완지전도 역전을 했고 근데 중간에 무가 많았던 점 그게 살짝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요새 노리치 보면 아시겠지만 홈에서만 이제 어쨌든 연승을 했고 잘 이기지 원정에서는 최근에 이겼던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한 3개월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한번 브로미치전 비기긴 했는데 퀸즈한테 3대0 포츠머스 지금 순위 아시죠? 포츠머스한테도 0대0으로 비길 정도면 이건 썬더랜드 승 봐야죠. 마엔까지 보기엔 좀 빡셉니다. 썬더랜드도 최근에 마엔을 했던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노리치도 포츠머스 뭐 퀸즈바크 0대0으로 비기긴 무득점으로 비기고 지긴 했지만 예전에 막 그래도 한 골차 승부도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썬더랜드 승만 보고 넘어갑시다. 썬더랜드 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EPL로 넘어가서 브랜드포드하고 노팅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남은 경기 생각하면은 한 7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분석을 다 하고 조합까지 짜고 올려 했는데 뭔가 일정이 좀 있어서 그냥 한 7, 8시에 킬려 하다가 좀 빨리 켰습니다. 그냥. 자, 상성에서는 일단 연승 중이고 노팅엄 상대로 그리고 이 브랜드포드하고 노팅엄의 이제 순위를 비교하면 노팅엄이 높아요.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맨시티, 에스턴, 뭐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오히려 상위권에 있어야 될 지금 뉴캐슬, 뭐 토트넘, 뭐 아니면 뭐 맨유 이런 팀들이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고 노팅엄이 요새 엄청 잘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브랜드포드도 잘하고 있긴 한데 얘네가 실점이 좀 많아요. 실점이 좀 많고 확실히 홈에서는 7승 1무로 그 압도적이긴 합니다. 성적이 브랜드포드가. 근데 노팅엄도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라 홈 원정이 같습니다. 얘는. 브랜드포드는 완전 반대예요. 홈 7승 1무, 원정 1무 7패. 아예 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진짜. 그래서 홈이냐 원정이냐에 따라 가면 됩니다. 브랜드포드는. 근데 리그컵 있었죠. 뉴캐슬한테 졌지만 일정이 있었어요. 노팅엄은 지난번 에스턴전 이기면서 일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그래서 맨유전도 이겼고 연승 중이고 브랜드포드는 가뜩이나 리그컵 원정까지 갔다 왔고 아무리 7승 1무에 홈 무패라도 브랜드포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실점이 많다 했죠. 그래서 1위긴 한데 26득점 하지만 14골을 먹혔다. 그 얘긴 뭐냐? 이기더라도 무조건 실점이 있을 거다라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홈에서 무실점했던 경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때 막 4득점, 3득점 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2실점, 3실점 하는데 이겼던 이유는 4득, 5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홈에서 득점력이 좋아요. 다만 실점도 있다는 점. 그리고 노팅엄이 은근히 원정에서 이제 뭐 리버풀도 잡았었고 아니면 최근에 맨유 3득점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결론은 뭐다? 뻔히 보이지 않나요? 지금 얘기하는 거 종합해 보면 그냥 오버 가면 됩니다. 이 경기 아무 생각 말고 오버 가면 된다. 뭐 노팅엄이 요새 잘하니까 노팅엄 프렌 가면 되지 않느냐. 노팅엄 프렌 쪽으로 배당 빠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홈에 무패 브랜드포드인데 뭐 리그컵 갔다 왔다고 한들 2대2로 뭐 비기면 결국엔 그 프렌이긴 하지만 그동안 브랜드포드의 이제 홈의 전적들을 봐야 됩니다. 어찌저찌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오버가는 게 가장 좋다. 뭐 처음으로 패배를 하든 노팅엄한테 아니면 노팅엄이 연승에서 끊기든 그래서 오버가면 된다. 오버만 봅니다. 사실 가장 유력한 거는 무승부긴 해요. 왜냐? 노팅엄도 3연승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물론 3연승을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브랜드포드가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리그컵을 갔다 와서 텀이 너무 짧긴 하지만 그래도 홈의 브랜드포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이 공격에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은베모나 이제 요한의 위사도 그렇고 예전에 막 부상도 요한의 위사가 몇 경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노팅엄도 딱히 결장이 크게 없어서 잠시만요. 일단 은베모가 요한의 위사만 거의 풀로 뛴 것 같네. 지난번 리그컵 대회. 은베모는 후반 교체로 갔기 때문에 무승부 좀 유력하다 봅니다. 하지만 오버 1순위로 보고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스위치하고 뉴캐슬 가도록 할게요. 자, 입스위치가 18이고 뉴캐슬이 생각보다 지금 순위가 적은데 낮은데 지난번 브랜드포드전 이겼고 일정은 어쨌든 입스위치가 좋죠. 그리고 지금 득실도 다 이제 승점이라든가 다 뉴캐슬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 홈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꼴찌 아닌데 유일하게 울버햄튼하고 사우스햄튼도 홈에서는 1승을 했는데 얘네만 유일하게 1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울버햄튼전도 이겼고 뭐 본머스전도 선제골 놓고 이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최근 뭐 레스터나 맨유전에서 뭐 압도적으로 졌던 경기는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입스위치 순위가 너무 낮아서 그렇지 무도 많고 최근에는 거의 엇비슷해요. 아슬아슬하게 졌던 경기가 많아서 그래서 뭐 뉴캐슬이 당연히 잘하긴 하지만 뭐 리그컵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주전키퍼의 부상 뉴캐슬 그리고 조엘린턴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것 빼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입스위치 쪽이 리암 델랍이 지금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면은 요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일정이 좀 괜찮다 하더라도. 그리고 뉴캐슬 그래도 지난번에 뭐 이삭도 뛰고 주전들 웬만큼 막 뛴 것 같은데요. 후반에 교체해주긴 했지만. 그래서 요 경기는 사실 입스위치 좀 배당은 뉴캐슬 쪽으로 빠지긴 하거든요. 이게 고민이 되네. 입스위치가 생각보다 뭔가 좀 쉽게 앉아가지고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근데 전 배당이 빠져도 뉴캐슬이 원정이라 좀 불안합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서 뉴캐슬이. 그리고 리그컵 안 했으면은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리그컵을 안 뛰고 왔어도 입스위치가 최근에 은근히 좀 잘 비비기 때문에 불안한데 리그컵까지 뛰어온 뉴캐슬은 더 불안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저는 건너뜁니다. 그리고 웨스트햄하고 브라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이튼한테 살짝씩 다 밀려요. 득실도 그렇고 승점도 그렇고. 그리고 브라이튼도 홈 성적이 좋은 팀인데 패배가 적을 뿐이지 승점이 막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점이 원정도 큰 차이가 없어요, 브라이튼이. 그래서 뭐 웨스트햄이 홈 성적이 뭐 아주 좋은 편도 아니라서 거의 반반 느낌 보고,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그 안토니가 이제 차량 사고로 이제 아예 빠지죠. 그래서 그거 부상이랑 미드필더의 솔레르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데니엘 백이 아마 몇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지금 부상 표시가 좀 애매하게 떠 있긴 하거든요. 뭐 회복 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 일단 상성에서 두 팀이 무가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울버햄튼도 잡고 본머스랑 비기면서 연패도 끊어냈기 때문에 가장 최근 흐름은 좋지만 은근히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다 웨스트햄이.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라이튼도 지금 득점도 꾸준한데 실점도 꾸준하다. 그래서 언더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오버예요. 거의 오버. 이 얘기는 뭐다? 오버 가면 되는데 좀 빡센 부분이 뭐냐, 이 3.5를 줬기 때문에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실점이 많은 브라이튼보다는, 물론 브라이튼의 실점을 보면 3.5 기준이라도 최근 다 오버긴 한데 웨스트햄 프렌 보는 게 맞습니다. 더 확률이 높은 건 웨스트햄 2프렌, 그 다음 1프렌. 근데 2프렌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갔냐, 아까 1.1 몇이 있었는데 에스턴 빌라 2프렌, 에스턴 빌라 2프렌, 웨스트햄 2프렌 배당이 나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묶어갈 때는 그렇게 가면 돼요. 한 최소 한 5경기도 안 돼. 한 7경기 묶어야 돼 최소. 그래서 어떻게 묶냐, 에스턴 2프렌 그리고 웨스트햄 2프렌, 아까 그리고 일반 승인데 1.09밖에 안 되는 어디 갔어, 그 리즈 승, 그리고 나머지 한 5-6경기 더 묶어야겠죠. 그래야 한 4-5배 나오려나? 그렇게 갈 거면 가도 되는데 저는 일단 뭐 확률은 2프렌이긴 하지만 배당적으로 봤을 땐 1프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셀타비고하고 소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소시 상대로 6연패 중이네. 홈에서 상성에서 너무 안 좋고, 지금 보면은 득점력은 좋은데 실점이 더 많습니다. 소시가 AT하고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에요. 11골. 물론 득점은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소시가. 근데 이제 셀타가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은 소시라서 뭐 거의 반반 느낌?
일단 공격 쪽에 부상은 없고 대부분 이제 뭐 수비나 미드필더도 뭐 한 명 빼고는 다 장기 부상자. 고 소시도 대부분 뭐 장기 부상자 빼고는 없어서 둘 다 거의 풀 전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바르샤랑도 비겼었고 나쁘진 않는데 뭔가 연승을 하지 못했다. 중간중간 승은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기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고 소시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는 좀 일정이 좀 빡세죠. 뭐 셀타비고도 컵 대회가 있긴 하지만 얘는 유로파까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유로파 어쨌든 유로파는 이제 뭐 내년으로 넘어갔고 리그의 성적을 보면 3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5득점에 무실점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라스팔마스전 마지막 경기를 비겨가지고 이거는 사실 흐름은 소시의 흐름이 더 좋을진 몰라도 셀타가 뭐 이 실점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홈에서의 셀타면은 그래도 바르시아하고도 비겼었는데 예. 요거는 셀타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셀타 프렌 봅니다. 프렌. 근데 무가 유력해요. 이 경기도. 왜 무가 유력하냐면 소시가 리그 초반에는 득점도 잘 못하고 뭐 물론 지금도 뭐 득점력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초반에 비해 지금 골을 많이 넣어요. 2골씩 막 넣고 3골도 넣고. 근데 어쨌든 실점이 적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셀타가 의외로 골을 빨리 못 넣으면은 뭐 비길 가능성도 있다 보여져서 소시의 실점률을 믿고 좀 가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무승부 쪽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근데 셀타의 홈에 뭐 득점력이면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소시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실점이 거의 없거든요. 해봤자 거의 한 골? 그나마 2골 준 적이 그 풀젠. 그러니까 거의 골을 안 줘요. 무실점도 많기 때문에 프레임 보지만 무승부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아마 무승부를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또 끝났고 그리고 그 다음 한 10경기 남았나 지금? 아니 10경기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딱 10경기네. 딱 10경기 남았구나.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거의 다 7시면은 끝날 것 같긴 하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지금 셀타까지 했으니까 고어헤드까지 고어헤드부터. 자, 고어헤드도 지금 배당이 빠졌거든요. 이게 어제 살짝 봤었는데 이 경기 어제 몇 경기 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어헤드가 빠질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물론 고어헤드가 요새 잘하더라고요. 근데 브레드하고 순위를 비교했을 때 승점이 같습니다. 득점에서만 앞섰을 뿐인데 고어헤드가 홈의 성적이 좋고 브레다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브레다 쪽이 수비에 경고 누적이랑 퇴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난번 알크마르전 이제 1대0으로 이기다 졌기 때문에. 근데 브레다도 보면은 최근에 뭐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3경기 무패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트벤테나 강팀 상대로도 좀 잘 비볐기 때문에 지금의 고어헤드 잘하긴 하죠. 뭐 네이면이나 알메러 상대로도 3대0, 5대0으로도 이기고 위테르트 상대로도 3대3으로 비기고 뭐 트벤테도 뭐 2골 넣고 지긴 했지만 알크마르도 비기고 근데 이제 고어헤드 배당 대비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 스파르타 컵 대회 원정을 갔다 왔거든요. 결국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연장에 승부 차이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이틀 전이다 해서 일정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뭐 브레다가 뭐 원정 전패하는 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살짝 걸렸는데 지금 배당을 보면은 고헤드 쪽으로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지금 오버도 같이 떨어지고 하는데 글쎄요 원정에 연장에 승부 차이까지 갔다 왔는데 물론 그래도 홈이 유리하긴 하겠죠. 브레다가 살짝 오버가 애매합니다. 원정에 무득점이 은근히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에도 승이 유력하지만 뭔가 무승부가 살짝 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겠다. 배당이 떨어져서 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 한 핸디무 정도 노리려 했는데 배당이 떨어져서 요거는 오버도 안 보이고 물론 상성에서도 고헤드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마지막 경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홈에서.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자, 제노아 나폴리도 어제 봤던 경기죠. 제노아가 요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겨서 잘한다기보다 잘 안 집니다. 그래서 2승 4무. 밀란전도 AC 밀란전도 비겨서 2경기 연속 비기고 있고 얘네는 홈에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제노아. 뭐 아시겠지만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도 밀리고 뭐 승점 차이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오히려 원정에서 승점이 더 높습니다. 나폴리는 홈 원정 큰 차이가 없어요. 홈에서 6승 2패, 원정 5승 2무 1패니까. 근데 제노아의 이제 홈 성적 AC 몬차랑 유일하게 두 팀이 아직 1승이 없는데 9경기 중에 6번을 비겼습니다. 홈에서. 무가 많다는 거예요. 무. 그 무 때문에 살짝 걸린다 이거지. 그거 말고는 나폴리가 좀 더 괜찮을 거라 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난번 우디네세전도 선제골을 내줬지만 3대1로 역전을 했고 최근에 졌던 경기는 사실 뭐 아탈란타, 라치오 빼면은 웬만한 팀들한테 안 지기 때문에 제노아가 아무리 무패라도 가기 힘든 게 제노아의 득점력 때문이에요. 득점력. 지금 순위는 13인데 득점력으로만 보면은 지금 거의 최하위거든요. 레체 다음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레체가 10골인데 그 다음으로 득점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0대0으로 비기는 경우 아니고서는 나폴리도 의외로 1실점 이상 많이 안 해요. 그 아탈란타 3실점 빼면은 사실 최근에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컵대회 빼고. 그래서 승패로 굳이 본다면은 그래도 요거는 나폴리 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 워낙 득점력이 안 좋고 홈에서도 아직 1승이 없고 해서 뭐 그러면 언더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나폴리가 우디네세전이나 예전에 뭐 전적들이 좀 있어요. 다득점 했던 전적들이. 그래서 그냥 나폴리 승만 보는 게 깔끔하다 이거. 괜히 뭐 어설프게 언오버 갈 바에는. 마인이나 핸디문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제노아가 워낙 이제 무가 많기 때문에 나폴리도 쉽게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아까 뭐 상성에서도 유리했듯이. 자, 크리스탈하고 아스널 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리매치전이죠. 컵 대회에서 그때 크리스탈 2프렌으로 제가 적중을 했었는데 일단 홈에서 지금 아스날한테 2번 연속 지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이 요새 잘해요. 맨시티랑도 비기고 뭐 최근에 잘 안 졌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래도 아스날한테는 안 된다 봅니다. 아스날도 최근 무패 흐름이 더 길고 얘네가 최근에 6승 3무거든요. 그때 이제 뉴캐슬이나 인테르한테 졌을 때는 뭔가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때 본머스 때였나? 그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좋다고 보고 지금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물론 지난 전적들을 보더라도 쉽게 졌던 전적들이 없어요. 크리스탈 보면 아시겠지만 2골 차도 한두 경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부분 다 한 골 차 승부였거든요. 지더라도. 그래서 순위가 낮다고 되게 못한다고 보는데 의외로 쉽게 졌던 경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스날은 홈에 무패지만 홈보다는 원정이 살짝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노려볼 수 있는데 하필 크리스탈의 이제 수비수 한 명이 경고 누적 그리고 에제가 일단은 부상으로 지금 몇 경기째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스널은 장기 부상 말고는 딱히 없다. 이러면은 아스널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뭐 홈에서 뭐 가까스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때 아마 그 뭐지 로테를 돌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멤버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스날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스날은 지금 리버풀 첼시를 따라 잡으려면은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차이 나도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줄일 수 있을 때 더 줄여야 되고 밑에서는 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맨시티, 노팅엄 다 한 경기 차이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스날 승 보는데 마엔 이마에는 글쎄요. 이것도 또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져서 일단 아스날 승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오버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배당을 좀 더 높게 가고 싶다 하면 오버를 가는 게 낫지 굳이 막 마엔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봅니다. 왜냐면 크리스탈이 그래도 득점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스날 승만 보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아스날이 의외로 최근에 뭐 에버튼이나 풀런전 못 이겨서 좀 아쉽긴 한데 이번엔 이겨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아스날 승 보고 어느 번은 건너뛰겠다. 그 다음 오사수나하고 빌바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수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9위, 빌바오가 4위. 은근히 오사수나도 순위 높아요. 그리고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습니다. 오사수나 5승 3무 1패 4위에 해당되는 이제 승점인데 빌바오도 원정에서 6위라 뭐 오사수나보다는 살짝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다. 그리고 오사수나는 이제 공격에 한 명이 부상이 있습니다. 사라고사 한 골에 5어시가 가장 많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수비에 경고 누적. 이 선수는 또 풀타임으로 뛴 것 같아서 빌바오가 딱히 결장이 없다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손해다 오사수나. 오사수나는 항상 보면은 이제 누가 부상이었냐면 항상 보면 이제 안테 부디미르가 이제 부상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또 팀 내 골이 가장 많잖아요. 작년에도 거의 얘가 거의 많이 넣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올해도 혼자 이제 두 자릿수 넣고 있습니다. 10골.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오사수나는. 그리고 오사수나는 홈에서 뭐 바르샤도 잡았던 팀이고 최근에 이겨줘야 될 경기 못 이긴 게 좀 아쉽죠. 알라베스라든가 아니면 비아레알전도 전반 2대0으로 이기다 비긴 거고 그래서 4연속 무승부 5경기 무승. 그래서 타이밍상 이겨줘야 될 때긴 한데 빌바오가 워낙 잘한다. 얘네는 뭐 유로파에서도 무패고 리그에서도 지금 지로나한테 딱 한 번 지고 나서 근데 사실 그 지로나도 이겼어야 되는 경기죠. 뭐 경기를 보시거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K를 2번인가 3번인가 놓쳤어요.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결국엔 또 PK로 무너졌고 그거는 잡아줘야 되는 경기인데 그것 빼고는 허점이 없다. 일단은. 근데 빌바오도 원정에 이제 은근히 무승부도 있고 홈만큼 막 득점력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오사수나가 괜히 4연속 무승부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팀이에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본다? 일단 요거도 무승부가 유력합니다. 요것도 아까 그거 똑같아요. 에스턴 2프렌 어디 갔냐 또 뭐 리즈 승 그리고 또 어디 2프렌 웨스트햄 2프렌 그리고 여기도 오사수나 2프렌 이런 거 다 묶어서 이제 다폴 고배당이 가면 다폴 고배당이래. 다폴드에 데려가면 된다. 그러니까 확률 그러니까 일반 승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고 두세 경기 가면 배당이 안 나오니까 요런 것만 싹싹 긁어 모아서 정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면 된다. 확률이 높으니까. 웨스트햄도 홈이고 오사수나도 홈이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2대0으로 지는 순간 이 프렌이 아니고 이 핸디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자, 그래서 이거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그럼 오사수나 프렌 좋은 거 아니냐. 요거는 오사수나 프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빌바오가 지난번 알라베스전도 선제골을 넣긴 했는데 오사수나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알라베스 지금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사수나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도 살짝 밀리고 또 홈의 오사수나 아시잖아요. 그래서 빌바오가 막 그 정도로 원정에서 압도적으로 막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라이오전도 결국엔 역전을 해서 이겼고 이전 바야돌리드나 마요르카전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 요새 이제 무패를 워낙 오래 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아슬아슬했던 경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6경기 만에 승리 가능성이 승리를 해야 되는 오사수나 입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해서 무승부 보지만 오사수나 프렌이 더 좋아 보인다. 오사수나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빌바오 살짝 불안해 보여. 왜냐면 지난번 알라베스전 이겼으면 모르겠지만 비겨가지고 프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하고 프라이.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은 레버쿠젠 같은 경우 순위가 2위, 프라이가 5위인데 득실은 당연히 레버쿠젠이 좋죠. 승점도 더 좋고 홈에서 성적도 괜찮고 프라이의 원정 생각하면 레버쿠젠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예전에 패트릭 슈크하고 보니페이스 뭐 2명 막 부상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페이스만, 그리고 몸 상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못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프라이는 딱히 결장이 없네요. 그리고 레버쿠젠 지금 보면은 홈에서 프라이하고 약간 반반이거든요. 상성이 반반입니다. 이겼다 졌다 하니까. 근데 요새 레버쿠젠이 뭐 지난 시즌만은 못하지만 최근에 졌던 경기는 딱 한 경기입니다. 리버풀 4대0. 뭐 중간중간에 뭐 어이없게 홀슈타인 무, 뭐 브레멘, 아니면 보움 원정 무, 아니면 질 뻔했던 하이덴하임 2대0에서 5대2로 역전했던 경기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연승 중입니다. 7연승. 왜냐하면 최근에 만났던 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뮌헨 원정에서 1대0, 뭐 퇴장이 있긴 했지만 챔스에서 무실점인 인테르 상대로 1대0 승리, 그리고 최근 아우크 흐름 좋았던 홈의 아우크 상대로 2대0. 그래서 원래 레버쿠젠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말도 안 되게 실점이 많고 항상 불안했었는데 요새 보면 실점도 1실점 이상 안 하고 오히려 무실점도 몇 경기 있고, 그래서 요새 레버쿠젠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만약에 보니페이스까지 나올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보고, 프라이는 볼프스전 3대2로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그 홈보다는 원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뭐 아르미니아 그 컵대회 빌레펠트한테도 3실점 했고, 그리고 도르트문트한테 뭐 퇴장이 있었지만 4실점, 라이프치 3실점, 그리고 생뚱맞게 홈에서 이제 장크트한테 3실점. 은근히 잘하다가 뜬금없이 실점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들을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 불안합니다. 지난번도 3대0으로 이기다 3대2로 거의 볼프스가 쫓아갔었고, 그래서 요거는 흐름상 레버쿠젠 가야 된다. 그래서 레버쿠젠 승 보고 마엔 2마엔 뭐 3.5 마엔까지 떨어지는데 전 차라리 레버쿠젠이 아무리 실점이 최근에 없다 한들 프라이가 그래도 최근 은근히 득점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오버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레버쿠젠 승보다 오버가 좋으면 오버를 가겠지만 레버쿠젠 승보다 막 오버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 예전에 막 2대2나 잘 못 이길 때 아니면 하이덴하임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버쿠젠 승보다는 오버가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점이 적고 프라이도 은근히 무득점 했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유니온 베를린도 그렇고 예전 뮌헨전도 그렇고 뜬금없이 홈에도 무득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흐름상 보면은 오버보다는 차라리 승 보면서 마엔을 갈지 아니면 뭐 오버가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핸디물을 노릴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일단 레버쿠젠 승, 마엔 쪽을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까 레버쿠젠이. 그리고 이번 경기 끝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해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갈게요. 알메로하고 헤이렌베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메로가 지금 꼴찌인데 최다 실점은 아닌데 거의 최다 실점에 가까운 이제 최악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득점이 한 자릿수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득실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플러스 마이너스 30점,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이너스 30. 그리고 홈에서 그나마 1승한 게 다행이지만 딱 하나 노릴 건 헤이렌베인이 홈에서 압도합니다. 5승 3무. 근데
얘네가 브랜드포드만큼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1승 7패. 1승은 했지만 원정에서 실점도 많기 때문에 알메러가 이제 홈에서 1승, 뭐 헤이렌베인도 1승이기 때문에 그나마 비벼볼 만하다. 원정 성적이면. 그리고 둘 다 헤이렌베이 쪽에 이제 수비 쪽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번 한번 해볼 만하다. 절호의 기회지 않나. 알메로 입장에선 이때 이겨야 된다. 지금 안 그러면은 지금 이게 탈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팀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일단 상대 전적이 거의 없긴 해요. 24년 5월이니까 그때 1대1로 비긴 거. 친선전 제외하고 지금 7연패거든요. 알메로가. 중간중간 한번 뭐 페노르트나 위트레흐트전 골을 넣었지만 무득점 경기도 많고 오히려 헤이렌베인이 일정은 좀 더 있어요. 그 컵대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리그에서 연승 중이고 얘는 또 PSV를 또 홈에서 잡다 보니까 기세가 확실히 탔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리그컵을 했었어도. 그래서 요 경기 모르겠다. 배당이 저렇게 높은 거를 물론 알메러가 뭐 연패도 끊고 하면서 알메러 프렌을 보든 뭐 그래도 헤이렌베인의 일정 때문에 뭐 무승부를 봐도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헤이렌베인 원정 성적들이 안 좋긴 했는데 요새 흐름을 좀 탔기 때문에 흐름상은 헤이렌베인 승 가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알메러가 뭐 기회라 하더라도 뭐 헤이렌베인의 딱 약점이라고는 그냥 최근에 리그컵 했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볼 게 없다.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할게요. 이 경기는. 앞쪽에 패스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 패스를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모르면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세요. 그냥. 그다음 알크마르하고 트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래도 추천 10개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1시간 넘게 떠들고 있는데 자, 알크마르하고 트벤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둘이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납니다. 2점. 그리고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특히 트벤테도 원정 성적이랑 알크마르 홈 성적이랑 같거든요. 4승 1무 3패로. 그래서 둘 다 괜찮은데 일단 알크마르 쪽이 미드필더 쪽에 뭔가 질병 표시가 많이 되어 있네. 이게 만약에 결장으로 이어지면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완전 결장은 아니라서 뭔가 질병 표시가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지?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보는데 뭔가 뭐 식중독에 걸렸나? 질병 표시가 좀 많이 있네요. 한 3, 4명 정도. 그리고 트벤테는 딱히 큰 부상이 없어 보입니다. 얘네도 부상 의심일 뿐이라서 이렇게 보면 아직까진 반반이다. 그리고 알크마르랑 트벤테는 다 리그컵을 뛰고 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유로파까지 하기 때문에 일정들이 좀 빡빡하죠. 그래서 알크마르의 유로파 성적 트벤테보다는 좋긴 합니다. 트벤테는 아직 1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알크마르가 지금 컵대회 포함해서 5연승 중입니다. 한때는 막 연패도 하고 안 좋았는데 요새 어쨌든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저 생방에서 공개했던 그 12배짜리 10배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적중을 했잖아요. 알크마르 마엔, 라요 일프렌, 그리고 에스파뇰무.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적중을 가져다 주긴 했는데 이번 트벤테전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트벤테가 PSV 6실점 빼면은 사실 최근에 실점이 은근히 좀 있긴 하지만 트벤테도 쉽게 안 지는 팀이라 사실 요거는 홈이라 알크마르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최근에 아약스도 잡은 거 생각하면은. 근데 트벤테도 오버가 많고 알크마르도 오버가 많아서 사실 요거는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서 알크마르 승무에 오버를 같이 봅니다. 어찌 보면 오버가 가장 좋아 보여요. 알크마르 승이 좀 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아약스 이겼다고 해서 뭐 트벤테를 무조건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뭐냐 지금 상성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좋긴 한데 최근에 비긴 적도 있고 뭐 진 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버 1순위로 보고 그 다음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길 것 같은 경기가 무승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 아약스도 그렇고 요새는 뭐 오히려 비슷비슷한 팀 뭐 강팀들끼리 붙으면 무승부가 잘 안 나오더라고. 승패로 갈리고 그래서. 그럴 거면 홈인 알크마르가 좀 더 낫지 않냐. 근데 이제 저 질병 표시들이 못 나왔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중이 적은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공격 쪽에 웬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알크마르 쪽이 좀 더 좋다 보여집니다. 자, 레체 라치오 가겠습니다. 자, 어제 레체 라치오를 살짝 봤거든요. 제가 무승부를 잡으려다가 뭘 봤냐면 이 레체가 라치오 상대로 은근히 강하더라고. 최근 20년도 이후, 그러니까 그 전에는 11년도이기 때문에 엄청 텀이 길거든요. 홈에서 치러졌던 경기가. 그때는 라치오한테 압도적으로 밀렸는데 20년도 이후에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습니다. 홈에서 2대1 승리. 지금 3연승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 상성에서는 라치오가 상대로 아주 좋다. 레체가. 그리고 라치오가 이제 한참 잘 나가다가 중간에 한번 파르마한테 삐끗했지만 나폴리 2번 잡고 아약스까지 잡고 인테르까지 잡을 뻔했으나 잡을 뻔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허무하게 졌다. 6대0. 왜냐 상성에서는 인테르한테 좋았거든요. 홈에서.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졌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한번 꺾였습니다. 근데 하필 또 상성에서 안 좋은 레체를 만났네. 근데 레체가 상성에서만 안 좋냐? 요새 또 레체가 홈에서 좀 한다. 몬차도 잡고 유벤이랑 비기고 엠폴리 헬라스 2승 2무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지금 당연히 흐름상 뭐 라치오가 승점도 더 높고 득실도 더 좋고 레체가 득점력 꼴찌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잘한다고는 하지만 라치오하고 비교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라치오 봐야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배당이 너무 적고 라치오가 그리고 뭐 설령 라치오가 이긴다 한들 아쉬워하지 말아라. 레체가 유벤투스랑도 비겼기 때문에 지금의 레체 10골 중에 그래도 최근 4경기 연속 홈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득점력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5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득점 경기가 초반에 많았던 거지 최근 경기력만 보면은 10득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득점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레체 프렌을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라치오 승을 갈 수도 없고 뭐 레체가 득점력이 좋다고 언더를 가기에는 라치오 승까지 생각하면 이 경기도 갈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레체가 상성에서 또 한번 이길지 라치오가 그래도 상성을 깨면서 레체 그 최근 홈 무패 흐름을 깰지. 근데 제가 볼 땐 가장 유력한 게 무승부긴 해요. 무승부. 건너뛰긴 하지만 나중에 다폴드에 한번 데려가 볼까도 생각 중인데 라치오가 연패를 할 것 같진 않고 근데 레체도 홈에서 연승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상성이 있다 보니까 무승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체도 결장이 수비 쪽 한 2명 말고는 크게 없고 라치오도 오히려 미드필더 1명 빼고는 없기 때문에 득점력으로 보면 라치오가 확실히 좀 더 우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핸디무나 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폴더. 뭐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니고 그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 바르샤 경기 가도록 할게요. 지금 방송한 지 한 1시간 40분 정도 됐는데 2시간 전에는 끝나네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조합이 한 8시 반쯤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시 반. 9시 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자 바르샤하고 AT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았으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1, 2위 싸움이거든요. 사실 바르샤하고 AT 지금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둘 다 이제 승점이 같습니다. 38점으로. 근데 AT가 한 경기 덜 치러서 유리한 입장이긴 해요. 그동안 바르샤가 중간에 이제 삽질을 좀 했기 때문에 바르샤가 홈에서 5승 2패 그리고 AT가 원정 4승 3무 1패라서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일단 야말이 일단 발목 부상으로 떠 있고 그거 외엔 크게 없긴 해요. 그리고 AT는 딱히 결장이 없습니다. 이러면 AT가 좀 웃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최근 홈에서 3연승 중이고 AT 상대로 바르샤가 전체적으로 AT 상대로 잘 안 졌기 때문에 상성에서는 바르샤가 유리합니다. 근데 바르샤 아시겠지만 중간에 한번 라스팔마스 진 적 생각나시죠? 그때 뭐 100 몇십 주년인가 뭐 그랬을 때. 근데 마요르카 5대1로 잡고 베티스랑 또 2대2로 비기고 중간중간에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더 큰 이 충격은 레가네스한테 1대0으로 지면서 홈에서 연패를 했다는 점. 근데 레가네스한테 1대0으로 진 줄도 몰랐어요. 전 말이 안 되거든요. 점유율도 압도했고 슈팅도 더 많았는데 유효 슈팅이 같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AT도 요새 중간에 한번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1연승인가? 컵 대회 다 포함해서 리그로만 보면도 6연승이라서 사실 요거는 분명 3.5 줬을 거란 말이죠. 3.5가 아니네. 이러면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가장 좋아 보이는 건 2.5입니다. AT 2.5 프렌. 배당이 적어도. 그래도 아까 뭐 웨스트햄 2프렌 그리고 뭐 에스턴 2프렌보다는 배당이 높고 걔네보다 확률이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어요. 바르샤가 뭐 3연패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AT 상대로 뭐 다득점으로 이길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물론 AT도 그 전에 이겼던 팀들 뭐 세비야라든가 헤타페 쉽지 않게 이겼어요. 근데 뭐 바르샤가 상성에서도 AT 상대로 좋긴 하지만 요새 바르샤 실점률이나 상황들 보면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거 바르샤 승 가기가 좀 빡셉니다. 배당이 좋아 보여도. 그래서 저는 이 프렘 보고 만약에 이기더라도 한 골차 승부 아니면 뭐 비길 가능성도 생각해서 3.5면 언더 가겠는데 2.5라서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핸디 쪽이나 무승부 노려야지 갈 경기는 아니라 봐요. 이 경기도.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헤라클레스하고 흐로닝언. 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이제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제 뭐 다 보시고 이제 나가실 분들은 이제 다 나가실 테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하고 흐로닝언. 자, 일단 헤라클레스는 흐로닝언 상대로 4연승 중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상성에서는. 근데 헤라클레스하고 흐로닝언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나요. 물론 헤라클레스가 득점이 살짝 더 많지만 실점이 많아서 득실은 흐로닝언이 앞서는데 일단은 헤라클레스의 홈이나 흐로닝언 원정이나 뭐 그래도 헤라클레스가 조금 더 낫긴 하죠. 홈이라서 뭐 상성에서도 있고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그래서 오히려 흐로닝언 쪽이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랑 미드필드의 경고 누적이 있는데 둘 다 뛰는 경기 시간이 많고 특히 수비 쪽의 그 경고 누적은 2골 2어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손해는 흐로닝언이다. 근데 흐로닝언도 지난번 알크마르 리그컵을 했고 헤라클레스도 네이메언전 경기를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올라갔고 흐로닝언은 떨어졌어요. 근데 헤라클레스는 연장까지 갔고 흐로닝언은 90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지금 5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근데 이제 페노르트 원정에서도 2골을 넣었고 했기 때문에 원정의 흐로닝언은 득점력이 솔직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헤라클레스 승 보는 게 맞다. 뭐 어찌저찌 해도 최소 비기는 정도. 근데 승을 또 봅니다. 흐로닝언의 원정 득점력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이 5득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홈에서 그래도 주자릿수 넣는 헤라클레스가 낫죠. 그래서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보니까 한 5경기 건너뛰었더라고요. 지금 플리머스, 입스위치, 고어헤드, 알메로, 레츠까지. 그래서 32경기 중에 나머지 27경기로 좀 조합을 짜고 한 8시 반? 지금부터 짜면은 그래도 9시 반 경기들을 가면은 아마 갈 확률들이 높아요. 헐시티, 포츠머스, 셰필드 왠지 뭐 섞어서. 그래서 한 8시 반까지는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질짝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방종을 하고 이따가 다시 올 수 있어요. 한 8시 반이나 아니면 구매를 하고 와서 올 수도 있고 상황 봐서 괜찮은 고배당 있으면 한 조합 정도는 공개하는 걸로 저번처럼 그래서 저는 방종을 하고 이따가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시간이 길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따가 올 수 있으면 공지를 또 하도록 할게요.